오토바이 엔진 소리 따라 새벽을 깨우던 그 발걸음, 청소부 감독의 땀방울에 빛났던 아버지의 하루. 안녕하세요. 장하늘TV의 장하늘입니다. 제가 이제 영상을 찍은 지 이제 몇 회차가 됐어요. 처음에 이제 책 홍보를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은 제가, 그냥 솔직하게, 어쨌든 책에도 금융 에세이다 보니 제 개인적인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제가, 거의 이제 50년 가까이 살아오면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제 진솔하게 제 이야기를 담았고, 그 안에서 제가 겪은 어려움들, 그리고 어떻게 자산을 만들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그러니까 계속 앞으로도 이제 말씀드릴 이야기일 텐데요. 돈 이야기이기도 하고, 사는 이야기, 그냥 뭐 인생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뭐 저에게만 롤러코스터 같은 일들이 있는 건 아닐 거예요. 각자 인생의 롤러코스터를 타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이제 그런 분들과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책에도 나와 있는 이야기이긴 한데, 저는 사실 2번의 이혼을 경험을 했습니다. 한 번은 29살에 경험을 했고요. 그리고 30대 거의 말쯤에 한 번의 이혼을 더 했습니다. 결혼식도 없는 그냥 단순히 혼인신고를 한 그런 형태의 결혼이었지만, 어쨌든 재혼을 했었고 3년 정도 아주 짧은, 연애 기간보다도 어쩌면 짧은 기간에 재혼 생활을 하다가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이혼을 하고 투잡으로 했던 음식점을 넘겼어요.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동업을 했던 음식점이었고, 음식점은 굉장히 잘 됐습니다. 잘 됐음에도 불구하고 3명이 공동으로 창업한 일이라서 많은 그러니까 수익은 나눴지만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각자 투잡이었기 때문에 서로의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뭐 직원들만 계시는 형태의 음식점이었고, 고정비는 많이 나가고 체인점을 했거든요. 늘어나는 고정비와 지출이 계속 부담이 됐었고, 장사도 처음만치는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 장사도 접게 되었습니다. 사업이 뭐 망했다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어쨌든 사업도 넘기고, 당시에 열심히, 그때도 투잡이었는데 열심히 일했던 일들도 잘 안 됐어요. 그리고 재혼했을 때 지출을 제가 다 감당하려고 하다 보니 30대에 모아놨던 자산도 굉장히 많이 줄어든 상태였어요. 뭐 이혼을 하고 연애도 하고 새롭게 인생을 살려고 다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늘 기회를 찾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 부동산 투자를 다시 하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코로나가 터졌어요. 코로나가 터지고, 그런데 코로나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의 적기라는 거는, 부동산 투자의 적기라는 것은 제가 이미 피부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투자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적기라서 다른 투자할 곳은 많은데 저에게 전혀 시드가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돈을 만들려면 제 집이 있었던 집이 나가야 되는데 그 집이 안 나가는 거예요. 제가 소유한 집에 코로나 환자가 생기면서 전혀 매물을 보러 오지 않게 됐거든요. 그 와중에 저는 이미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계약이 될 줄 알고 선계약을 한 부동산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동산들이 이제 잔금을 못 치르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무리하게 대출을 알아보게 되고 대출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대출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보이스 피싱을 당하게 됐어요. 정말 생각을 못 했어요. 보이스피싱을 당할 거라는. 왜냐면 저는 돈이 급했고, 그 전에 또, 대출을 받았을 때도 저의 신분증을 그 카드사에 보냈었기 때문에 그냥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신분증과 이런 것들을 보냈더니 제가 이제 보이스피싱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거를 알게 된 거는 신용카드에 정말 이상한 금액이 청구됨으로써 이제 알게 됐고, 보이스피싱을 당한 지 한 2개월 후에서야 알게 됐습니다. 보이스피싱을 당했으니 바로 신고를 했죠. 그런데 그 사고가 점점 커지는 사고였다는 것을 제가 거의 반년이 지난 상태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저의 단지 신용으로 무언가를 한 게 아니라 당시에 보이스피싱범이 저의 명의로 핸드폰을 만들었었는데 핸드폰으로 할 수 있는 게 그렇게까지 많다는 걸 제가 잘 몰랐던 거죠. 무지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렌탈과 여러 가지 것들을 한 거를 정말 처음 보이스피싱 당한 지 한 8개월 후에나 전부 다 알게 됐어요. 거의 모든 사고를 확인하기까지는 거의 8개월이 넘게 걸렸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나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저는 고군분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많은 자산을 잃어버렸고요. 보이스피싱으로 신용카드까지 막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용불량 등재까지 됐어요. 근데 그 돈을 당장, 그러니까 신용불량이 된 사실 되게 좀 어이없는 거는 핸드폰 기기값 때문이었는데 그거는 한 50만 원 정도였거든요. 이미 신용카드에 청구됐던 금액은 제가 갚은 후였는데 그 50만 원을 갚지 못한 이유는 렌탈을 굉장히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걸 다 갚게 되면 내가 그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이었어요. 방법을 모르겠더라고요. 신용카드가 없다라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 일인지 그때 좀 많이 깨달은 것 같아요. 못 쓰는 게 얼마나 불편한지. 돈이 없는데 신용카드를 못 쓴다. 현금이 없는데 신용카드를 못 쓴다.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뭐 어떻게든 저는 일어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어나야겠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파산을 하게 되더라도 그래도 돈은 좀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상황이 너무 억울했습니다. 정말 나름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한순간에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에 좌절했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서야겠다라고 마음먹은 순간 저는 이제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당시에 갖고 있던 집을 전세를 내주고, 당시에 제가 살고 있던 집에 담보대출금을 갚고, 남은 돈, 그때 당시에 1억 원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 돈으로 이제 재테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미 코로나로 많은 지역이 서울이랑 경기도 지역은 많은 지역들이 집값이 오른 상태였고요. 덜 오른 지역, 아직 안 움직인 지역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렇게 저의 부동산 투자는 시작됐고, 1억으로 시작된 부동산 투자는 3년이 안 돼서 총 자산 30억을 기적처럼 만들어냈습니다. 이후에 저는 보이스피싱에 대한 형사 고소도 들어왔었고, 민사도 들어왔었는데요. 그런 것들을 다 헤쳐나가게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제 책에 들어있어요. 에세이다 보니까 제 삶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내가 왜 부동산에 그다지도 진심이었는지에 대한, 집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가족과 빛, 이렇게 햇빛이나 따뜻한 빛이 아니라요. 빛이 아니라요. 빛이 아니라요. 빚이요, 빚. 채무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제가 돈에 집중하고 집에 집중했던 이유는 가족, 그리고 나, 그리고 내 인생, 그리고 우리에 대한 이야기가 전부입니다. 많은 분들이 살면서 그런 걱정들과 그런 고민을 하실 거예요. 돈 걱정, 고민, 가족 걱정, 고민. 저도 저 나름의 고민과 결정들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저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제가 책을 낸 이유는 어쩌면 나처럼 누군가는 힘들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면 누군가 고민이 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그런 분들에게 조금의 방법을 알려주면 얼마나 좋을까? 저의 선택이나 저의 방법이 옳았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물론 저는 실수가 많기 때문에요. 많은 실수를 만들었고, 그것들을 또 해결하기 위해 저를 성장시키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제가 한 실수를 누군가는 좀 안 했으면 좋겠는 마음에 책을 낸 거고요. 이 책이 누군가에게 정말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생각하는 저의 삶의 그늘, 창피함도 가감 없이 보여드리려고 책에 솔직한 마음을 담았습니다. 당연히 제 이야기는 예쁜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당연히 지금 현재 부자도 아닙니다. 총 자산 30억이라는 의미가 순자산 30억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제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 자산이다 보니 저는 지금도 늘 돈 때문에 고민하고 어떻게 더 많은 돈을 모을까 항상 고민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고민들을 함께 찾아가고자 영상을 만들었고, 제 책의 부족한 부분을 함께 나누고 더 이야기를 해보고자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의 지금 이 기대에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정말 신이 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구독자 한 분 한 분이고요. 지금 10분 정도 되는데, 10분, 12분 정도 되는데, 빨리 100명이 되고 1000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돈 때문에 힘들지 않은 분들은 굳이 제 채널을 안 오셔도 당연히 괜찮습니다. 그런데 돈 때문에 좀 고민이 되신다던가,
제가 또 보험 영업을 오래 했기 때문에 보험에 궁금한 점이 있거나 빚 때문에 고민하시거나 종잣돈 만드는 게 정말 힘들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께 조금의 힘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맨날 돈에 고민하기 때문에요. 요즘도 새로운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일에 관한 영상도 찍고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쨌든 보이스피싱을 해결하고 총 자산 30억을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겪은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문제점들을 책에 고스란히 담아냈고 저의 문제점들을 함께 누군가가 그런 고민이 하게 될 때 같이 했으면 뭔가 그분에게 도움이 됐으면 아니면 그분에게도 뭔가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문제의식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영상도 찍고 있고 책도 그렇게 내게 됐습니다. 앞으로 저는 계속 영상을 찍어 나갈 거예요. 책에 못 담은 이야기들도 담아갈 거고요. 또 부족한 저의 이야기도 덧해서 하게 될 거고요. 누군가가 고민이 있다면 그 고민을 함께 고민해보고 또 해결 방안을 찾아보는 시간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뭐 책에 다 있는 내용이지만 책을 요즘에 많이 안 읽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영상으로도 저의 이야기를 이렇게 담아서 솔직하게 영상을 찍습니다. 그러니 저와 같이 손잡고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 분이 구독자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책을 읽고 싶은데 책을 살 돈이 없다 그러면 가까운 도서관에 제 책을 신청하셔서 보셔도 되시고요. 읽고 싶은데 방법이 없다 하시는 분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그래도 몇 개, 많지는 않아요. 몇 권, 책 내고, 출판사에서 이제 받은 책이 몇 권 있습니다. 신청하시는 분이 있다면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 영상이 진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책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저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 책에 다 썼기 때문에 이런 좀 부끄러운 이야기들은 좀 안 하려고 했는데 책을 안 읽으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는 시간 그리고 인사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책 제목이 내 생의 봄날은 온다인데요. 늘 봄이었던 것 같긴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늘 봄날이긴 한데 그래도 때때로 추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으로 온도로 따뜻한 봄날이 요즘은 늘 봄날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도 지금 봄이 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또 눈이 내렸어요. 3월 30일인데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에게도 봄이 찾아오길 바라고 꽃이 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피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고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다른 이야기 할 때
앞으로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보이스피싱 그놈들한테 다 털리고 파산 아는 줄 알았지. 94일생으로 살아남았다고 환호했는데 부동산 역전세에 발목 잡혀 하늘이 무너지는 줄만 알았지. 근데 뭐 무너질 틈도 없었어. 세입자 나가면 페인트부터 새로 칠하고 망치 들고 바닥도 뜯고 가족과 같이 고친 집 빚은 갚아야지 한숨 쉰다고 바뀌겠어.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살아야 하니까. 우는 내 생에 봄날은 온다. 창고는 바닥나도 난 다시 일어설 거야. 돈 앞에 울고 웃던 날들 많지만 결국 나는 내 힘으로 다시 피어날 거야. 보이스피싱 렌탈업체로 확산되고 경찰서에 소환되고 소송에 시달리고 신용등급 바닥 찍고 돌아보니 돈보다 중요한 게 눈에 들어와. 가족들과 협동하고 엄마 살피는 지금이 소중해.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 없으면 힘들지. 그렇다고 무너질 순 없잖아. 버티고 살아남으면 언젠가는 겨울도 지나갈 테니까. 오는 내 생에 봄날은 온다. 창고는 바닥나도 난 다시 일어설 거야. 돈 앞에 울고 웃던 날들 많지만 결국 나는 내 힘으로 다시 피어날 거야. 막막했던 날들도 이제는 웃으며 말할 수 있어. 그래도 난 버텼고 결국 내가 원하는 삶을